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 전남은 또 한 번 선출직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을 자처하고 당원도 많은 광주 전남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정치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민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통로가 일단은 사라졌다는 점에서도 위기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 후보였던 민영배 후보가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9.05%로 8명의 후보 가운데 7위를 기록해 상위 5명에게까지 주어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득표율이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당 권리당원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호남의 선택이 서울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동안의 예상이 틀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정당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표가 나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 8명 가운데 비서구권 지역 출신 후보는 저 민영배 뿐입니다. 광주 전남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 실패는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보자면 전남 서삼석, 광주 송갑석 의원에 이어 이번에 민 의원까지 모두 3차례 탈락입니다. 민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고 광주 전남 출신의 3번째 낙선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으로서 좀 서운하고 모든 것이 민주당에서 옛날같이 좀 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좀 호남을 좀 더 챙겨주시고 또 건강한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023년 최고위원에 낙마했던 송갑석 의원을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처럼 민 후보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고려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인 한준호 의원이 이미 최고위원에 입성한 상태이고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열세 지역인 영남과 여성 청년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최고위원직을 영남권에 배당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번 민 의원의 낙선으로 호남가 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력과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47년 만에 쌀값 대폭락에 농업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애지중지 기른 논을 갈아엎었고 재고를 떠안은 농협 관계자들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랗게 익어 고개 숙인 벼들을 트랙터가 밟고 지나갑니다. 1,600여 제곱미터 황금 들판이 진흙밭으로 변해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여 분. 정부의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과 달리 17만 원 선까지 하락한 쌀값과 재고 대란에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이 애써 키운 벼를 포기하며 투쟁에 나선 겁니다. 농민들이 갈아엎은 논은 4월에 심어 8월이면 벼베기가 시작되는 조생벼로 곧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더위에 논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은 더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보면 속상하지. 나도 농사 짓고 내 피땀 흘려서 해놓은 놈을 갈아엎으니까 재료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오른 데다가 기획값 올랐지. 무엇이고 안 맞아요, 시방. 현장에서는 쌀 재고 대란의 주된 원인으로 수입쌀 물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매년 연간 40만 8,700톤의 고정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 쌀 자급률이 92%인 상황에서 국산 쌀 생산량의 10%가 넘는 물량을 매년 국내로 들여와 싼 가격에 가공업체와 식당 등으로 공급하다 보니 쌀 과잉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을 수입하는데 사료용으로 정의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쌀을 밥쌀용으로 그리고 가공용으로 수입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강진에서는 재고 대란을 겪고 있는 농협 관계자들도 농민들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장 농가들이 수확해 오는 나락을 재놓을 데가 없어서 야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정말
참담하기가 그지없을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9월까지 각 지역에서 논갈아엎기 투쟁을 마친 뒤 10월에는 전남도청 앞 농민대회를 거쳐 11월에는 2차 전국 쌀값 보장 농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주 장성에서는 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을 호소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사고 당시 사측이 119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대낮에 한 남성이 화단에서 땡볕을 그대로 맞으며 누워 있습니다. 지난 13일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화단에 누운 28살 양모 씨를 동료 작업자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오후 4시 40분쯤 양 씨가 어지러움증과 구토 등 온열 질환을 호소하자 동료들의 도움으로 화단에 누웠습니다. 그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직원들은 화단에 누워있는 양 씨를 촬영해 아들 상태가 이상하니 데려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가족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때가 오후 5시 9분. 양 씨가 화단에 누운 지 30분 가까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가족은 동료 직원들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낼 시간에 119에 신고만 했어도 우리 아들을 그 고통 속에 방치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은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직원들은 가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양 씨가 화단에 누운 지 1시간 만인 오후 5시 40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20분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온열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즉시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방치하다 사람이 죽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신질병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였습니다. 고인에 대해서 채용 전에 있었던 채용 전 산업안전 교육이나 이런 건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양 씨의 시신에 대해 국가세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업체 측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업체 측은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현재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창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서해 남부 일부 해상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는 등 내일부터 전남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밤 9시 신안 흑산도 남남동쪽 약 50km 부근 해상에 최대 풍속 시속 65km의 약한 강도를 가진 태풍이 접근할 예정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남 광주 지역에 20에서 60mm, 전남 동부 남해안 등 많은 곳은 80mm 이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고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LG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며 한국 시리즈 직행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1위를 넘봤던 2위권 팀과는 8할 5푼이 넘는 압도적인 승률을 보이는 데다 잠잠했던 나성범까지 살아나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를 한층 부풀게 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0대2로 패색이 짙던 9회 초 마지막 공격. 김도영 선수가 상대 마무리 투수로부터 2루타를 때려내더니 주장 나성범이 극적인 역전 2점 홈런으로 승부를 뒤집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로 불릴 만큼 중요했던 LG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정규 시즌 1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투타의 안정을 바탕으로 4연승을 비롯해 지난주 성적은 5승 1패. 2위 삼성에는 5게임 반차, LG는 7게임 차로 멀찍이 밀어냈습니다. 특히 가을 야구 경쟁 상대인 2위권 팀과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LG의 12승 3패를 기록하는 등 2위권 팀과의 맞대결에서 17승 3패, 8할 오픈의 압도적인 승률로 올 시즌 기아의 전체 승률 5할 9푼 6리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팀의 주장 나성범이 3경기 연속 홈런포를 때려내는 등 부활해서
최영우가 빠진 중심 타선에 확실한 무게중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았을 때 그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각종 기록을 써가고 있는 김도영 선수도 지난주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의 기록을 달성한 데 이어서 타이거즈 선수로는 세 번째로 100타점 100득점 기록과 함께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40홈런 40도루 기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잘 맞았을 때 느낌을 알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살리고자 조금 연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좋은 타구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욱이 야심차게 영입한 외인 투수 에릭 라우어가 첫 승을 따내면서 선발진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는 데다가 정우영의 복귀로 불펜진도 한층 안정되면서 선두 질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28경기.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상대 전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롯데전을 잘 넘어선다면 우승 가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영암군에 2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건데 그동안 타 지역으로 소아과를 오가야 했던 부모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같으면 한산했을 시간인 농촌마을 보건지소. 오전부터 아이들 손을 잡고 온 엄마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영암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기본 진료비는 1,000원 수준, 일반 병원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타 지역 병원을 찾아야 했던 부모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목포 병원 멀어요. 여기 보건소와 그냥 가까워요. 좋아요. 소아청소년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24년 동안 소아청소년과가 없었던 영암군. 지난해 모금된 고향사랑기금 12억 원 가운데 4억 원을 투입해 전문의와 간호사를 채용하고 소아과 검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월, 수, 금요일에는 3호 보건지소에서, 화, 목요일에는 영암군 보건소에서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 때문에 지방을 떠나고 지방은 소멸을 이익에 처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늘 고민했고요. 평소에 우리 주민들께서 아이가 아프면 옆 지역으로 간다, 소아과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영암군은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정기부 형식의 소아청소년과 기금 조성을 시작할 계획. 오는 2027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킬 필수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지정기부도 진행하는 등 고향 사랑의 힘으로 농촌마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학생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한 것을 두고 광주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이 학생 가족을 위해 굿즈를 제작, 배포하는 일은 흔치 않다며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문대를 중심으로 한 학벌 차별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등 광주 지역 재생에너지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주기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다음 달부터 7년 동안 어떠한 신규 발전소도 지을 수 없게 하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며 원전과 석탄, 가스 발전의 최소 발전량을 지키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빛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막는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불이 난 가구 공장의 재산 피해액이 6억 1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광주 광산구 송치동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나 6억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구 공장에서 난 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다음 주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배드민턴 협회에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에 대해 나주시가 응원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